안녕하세요. 수학문제답 깨기의 수다쌤입니다. 자이스토리 중학교 2학년 1학기 1차 부등식의 활용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제가 이 단원은요, 개념 설명을 따로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1학년 때 배운 1차 방정식 활용하고 똑같아요. 부등식으로만 바뀐 거기 때문에 1차 방정식의 활용 넣어놨으니까 그거를 한번 꼭 보시고 여기부터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보면은 요 내용이에요. 1차 방정식 활용해가지고 제가 강의한 내용입니다. 농도, 속력 1에 대한 거 이거 다시 한번 꼭 보시고 부등식 문제 푸시길 바랍니다. 높이가 6cm이고 아랫변의 길이가 윗변의 길이보다 10cm 긴 사다리꼴의 넓이가 45제곱cm 이하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1번 윗변의 길이를 xcm라고 할 때 아랫변의 길이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일단 그림 한번 보면은 사다리꼴이 이렇게 있대요. 사다리꼴이 있는데 높이는 6이라고 했고요. 아랫변의 길이가 윗변 길이보다 10cm 긴 그랬습니다. 문제에서 윗변의 길이를 x라고 했어요. 단위를 생각할게요. 밑에가 x 플러스 10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랫변에 대한 x식으로 나타내는 아랫변은 x 플러스 10cm 이렇게 됩니다. 자, 2번 넓이가 45제곱cm 이하임을 이용하여 부등식을 세워라. 넓이는요, 사다리꼴 윗변 아랫변 더한 다음에 곱하기 높이 한 다음에 나누기 2 하면 되겠죠? 그래서 윗변 아랫변 더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2x 플러스 10 이렇게 되고요. 곱하기 높이가 6, 그 다음에 곱하기 또 2분의 1 들어가죠? 곱하기 3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요 값이 42 이하, 42 이하다. 이렇게 식이 됩니다. 부등식을 세워라 그러면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써주는 게 더 보기 좋겠네요. 그 다음에 윗변의 길이는 몇 센티미터 이하여야 하는지 구하라. 이 식을 풀면 되겠죠? 3으로 먼저 나누면요. 이렇게 하면 14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10을 넘겨줘요. 빼주면은 사라지면서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2로 나누면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2cm 이하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합이 24 이하일 때, 이것도 이하죠. 물음에 답하여라. 그러니까 24 다 그러면 방정식 문제 되는 거고, 이하 그러면 부등식 문제 되는 겁니다. 이 차이밖에 없어요. 가장 작은 수를 x라고 할 때 나머지 두 자연수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 자, 연속하는 세 자연수를 했죠. 1, 2, 3, 7, 8, 9 이런 겁니다. 가장 작은 거를 x라고 하면요. 나머지는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5번 합이 24 이하임을 이용하여 부등식을 세워라. 합은요. x 더하기 x 플러스 1 더하기 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이 값이 24 이하 이렇게 됩니다. 6번이요. 가장 작은 자연수는 몇 이하여야 하는지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거 풀면 되겠죠? xxx 3x 이렇게 되고요. 1 더하기는 3이죠? 3 1로 넘어갑니다. 3 빼주면 21. 그 다음에 3으로 나눠주면 7 이렇게 되죠. 그래서 7 이하가 돼야 되겠네요. 가장 작은 자연수는 7 이하. 그러니까 연속하는 세 자연수를 A, B, C라고 할 때 A, B, C는 모두 몇 쌍인지 구하시오. 자, 예를 들어 제일 작은 게 1이라고 하면 1, 2, 3 이것도 되겠죠. 그쵸? 제일 작은 게 2라고 하면 2, 3, 4도 되고 이렇게 해서 가장 작은 x값이 7까지 되죠. 7이면 7, 8, 9 이렇게. 그래서 몇 쌍인지 그러면 이 앞에 거 1부터 7까지 이거 세면 되겠죠. 7개 이렇게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요, 속력 문제예요. 자, 알고리즘 좀 잠깐 볼게요. 우리 방정식 똑같다 그랬죠. 부등식하고 는하고 부등식 요것만 차이 있는 거예요. 방정식 활용해서 우리 속력 문제 있죠. 속력은 정의가요,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되고요. 문제 풀 때는 자, 시간 중심으로 푼다. 시간 중심 식을 세울 때요. 그리고 그림을 그려서 상황을 파악하기 쉽게 한 다음에 문제를 풉니다. 자, 요거 참고하시고 보겠습니다. 거리가 xkm인 두 지점 A, B 사이를 지점 A에서 B로 갈 때는 시속 3km. 자, 이거 이제 그림에서 볼게요. A 지점, B 지점 이렇게 있습니다. A에서
B로 갈 때는 시속 3km. L로 갈 때는요, 속력이 3이에요. 속력이 3으로 갈고요. B에서 A로 올 때는 속력이 시속 4입니다. 이렇게 왕복했더니 2시간보다 적게 걸렸다. 그러니까 시간이 2시간이야. 그쵸? 시간이 2시간 이하. 이렇게 그림에 표현하고, 자, 거리가 x니까 이것도 써야 되네요. 여기가 x 킬로미터. 단위는 안 쓸게요. 그러니까 단위가 틀리면 맞춰줘야 돼요. 기본 단위가 지금 킬로미터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보면 돼요. 자, 8번. 갈 때 걸린 시간을 x 된 식으로 나타내라. 자, 우리 시간은요,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됩니다. 속력분의 거리. 속력이 아까 3이었어요. 거리가 x고요. 그래서 3분의 x 이렇게입니다. 9번 올 때 걸린 시간 x된식. 올 때는 똑같은 거리 x고요. 속력은 4로만 바뀌죠. 그래서 4분의 x 이렇게입니다. 걸린 시간이 2시간보다 적음을 이용하여 부등식을 세워라. 걸린 시간이 이제 갈 때 시간하고 올 때 시간이고 두 개 더하면 되겠죠. 3분의 x 더하기 4분의 x. 요게 2시간보다 적다. 2보다 작다. 이렇게 부등식을 세우면 됩니다. 11번 두 지점 A, B 사이의 거리는 몇 킬로미터 미만인지 구하라. 이 부등식을 풀면 되겠죠? 자, 양변에 분모 없애려고 12를 곱합니다. 곱하면 여기가 4x, 이건 3x 되고요. 여기 24가 되겠죠. 7x가 24니까 x는 7로 나눠주면 7분의 24. 그래서 7분의 24 단위는 기본 아까 킬로미터였죠. 킬로미터 미만. 7분의 24 킬로미터 미만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요, 소금 농도에 관한 거죠. 농도에 또 볼게요. 자, 농도의 정의는요, 농도는 제가 비율이라고 갖다 그랬어요. 비율. 전체 소금물이 차지하는 것 중에 소금이 차지하는 비율. 이렇게. 그러니까 소금물분의 소금. 문제 풀 때는 소금 중심으로 우리 문제를 풉니다. 소금. 그러니까 소금 어떻게 구하나요? 소금은 여기로 넘어가서요. 소금물 곱하기 농도에 좀 되겠죠. 소금의 양 구해서 소금 중심으로 풀고요. 그림을 그려서 상황 파악을 잘 합니다. 보통 두 개 섞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농도, 소금물, 소금 이렇게 쓴 다음에 요 그림 보면서 식을 풉니다. 그리고 퍼센트라는 거는 100분의 1을 의미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문제 보면은 4%의 소금물 100g에 물 Xg을 넣으면 2% 이하의 소금물이 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지금 상황이요. 4%의 소금물 100g이 있어요. 이렇게. 그죠? 여기다가 이제 물만 넣는 겁니다. 더하기 물만 이렇게 넣을 거예요. 물 Xg 이렇게. 그래서 뭐 2% 이하의 소금물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일단 여기서요. 소금의 양을 구해야 돼요. 소금 아까 소금 중심으로 푼다 그랬죠. 그래서 12번 보면 4%의 소금물 100g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구하라. 자, 소금의 양은 어떻게 구하나요? 자, 소금물 이게 전체라고 해서 전체 곱하기 농도, 농도가 비율이에요. 소금이 들어있는 비율. 소금물 곱하기 농도하면 되는 겁니다. 소금물이 100g이고요. 100 곱하기 농도가 4%는 100분의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4 이렇게 나와요. 4 단위는 그램. 그래서 소금이요 4g이 있는 거예요. 소금이 4g 이렇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13번 2% 이하의 소금물의 양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물만 xg을 넣는 거죠. 그럼 전체가 지금 100g이었잖아요. 소금물이 100g인데 물 xg이 추가되기 때문에 전체는 100 플러스 x 되겠죠. 소금물의 양은 100 플러스 x 이렇게 그램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부등식을 세워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2%가 돼야 이하가 돼야 되니까요. 농도를 구할 때 농도가 소금물 분의 소금이죠. 소금물이 100 플러스 x 지금 이걸로 바뀌었죠. 전체가 100 플러스 x분의 자 소금의 양은 변하지가 않아요. 물만 부은 거기 때문에 소금의 양은 그대로 갑니다. 4g 이렇게. 그리고 곱하기 자 퍼센트니까 곱하기 100. 자 해준 게 자 2% 이하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부등식이요. 자, 부등식 세웠고요. x값의 범위를 구하라. 이제 이거를 풀면 되겠죠? 요거
2로 나눠볼까요? 이거 2 이렇게 약 나누면 이것도 약분 되겠네요. 2고 여기 1 이렇게 될 거고요. 이 분모를 없애려고요. 이거 100 플러스 x를 양변에 곱해요. 곱하면은, 자, 부동 안 바뀌어요. 양수기 때문에 우변으로 가서 여기가 100 플러스 x 이렇게 나올 거고요. 좌변에 2 곱하기 100 해서 200. 그리고 100만 넘어가면 x는 100보다 크거나 같다. 100 이상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값의 범위는 10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담은 좀 하면요. 우리가 그 방정식 있잖아요. 1학년 때도 방정식 활용이 제일 어려웠어요. 아마 1학년 배운 것 중에 방정식 활용이 제일 어려웠을 겁니다. 그걸 제대로 안 한 학생들도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상태로 지금 여기 부등식 활용하잖아요. 그럼 똑같이 막혀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 부등식이 좀 어려운 학생은요. 1학년 거 방정식 활용을 먼저 보세요. 방정식 활용이 조금 더 쉬워요. 부등식은 보통 기본적으로 부등식은요. 어느 단원이든 간에 이 방정식보다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부등식이 활용이 어려운 사람은 1학년 때 배운 방정식 활용을 먼저 다시 한번 꼭 복습을 하고 여기를 봤으면 좋겠어요. 제 강의 다 있으니까 보고 복습을 한 다음에 보시길 바래요. 지금 첫 번째 기본인데도 쉽지 않은 학생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이 단원 제가 좀 자세하게 천천히 나갈 계획인데 천천히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원가에 그리고 설명하다 보면 제가 제 설명 이해가 안 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1학년 때 배운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그 내용들 막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설명을 듣다가 잘 모르겠다 이런 학생분들은요. 1학년 때 배운 방정식 활용 꼭 보시길 바랍니다. 자, 원가에 20% 이익을 붙여 정가를 정하였다. 정가를 8,400원 미만으로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그랬습니다. 16번에 미지수 x로 둘 것을 정하여라 결정하라 그랬습니다. 보통은 문제를 이렇게 못 내요. 왜냐면은 뭐 이거 마음이거든요. 푸는 사람 마음 미지수를 막 잡는 게 마음이기 때문에 x를 뭘 결정하라 이거 뭐 결정하라에 따라서 막 뒤에 해설이 막 틀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못 내는데 이거 워낙 간단하기 때문에 문제 읽어보면요. 무지수 잡을 만한 게 이거밖에 없어요. 원가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아무런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뭐 미지수 x로 둘 거 여기 문제에서는 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원가를 x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x에 이렇게. 그럼 이익을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20%의 이익을 붙인다 그랬죠. 자, x의 20%. 그러니까 x 곱하기 20%라는 게 이 퍼센트가요. 이게 뭐다? 이거 어렵게 생각하는 학생이 있는데 100분의 1을 의미하는 거예요. 100분의 1. 100분의 1하고 퍼센트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20%는 뭐냐면요. 만약에 20% 여기 100분의 1이니까 20 곱하기 100분의 1 0.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0.2인데 이걸 20%라고 쓰는 겁니다. 왜? 소수 사람들이 이 소수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감이 잘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20%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점수 먹을 때 100점 그러잖아요. 1점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100점. 그리고 왜 100점이라고 할까요? 1000점 해도 되고 만점 해도 되고 막 그죠? 50점이 만점을 뭐 다 맞는 거를 점수는 다 제각기인데 왜 굳이 100점을 하냐 이거죠. 사람들의 습관이에요, 습관. 그게 편하니까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소수점 나오는 건 싫고 그러더니 10점? 그러면 너무 좀 작고 우리가 이제 쓰는 게 10점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5점 이런 것보다는 10점, 뭐 100점, 이런 1000점 이런 것들이 좀 어울릴 텐데 10점은 좀 너무 작고 그것도 소수점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100점 정도 하니까 소수점도 안 나오고 적당히 뭐 숫자 크지도 않고 그러니까 100점이 제일 많이 쓰이는 겁니다. 이렇게 경험상 20%라는 건 0.2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원가의 20% 그러니까 비율인 거예요. 20% 비율. 그래서 x 원가의 20%는 100분의 20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만큼의 이익을 붙이겠다는 거예요. 여기 0.2죠. 0.2x 이렇게 써도 되고 뭐 약분해가지고 5분의 x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다 됩니다. 그래서 0.2x 요만큼의 이익을 붙이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익을 x된 식으로 나타내요. 이렇게 되고요. 부등식을 세워라 그랬죠? 그래서 원가에 20% 이익을 붙였어요. 그러면은 가격이 뭐가 되냐면 정가가 원래 있던 x 더하기 0.2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가격이 1.2x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이거 1학년 때 배울 때 이게 20% 이익이면 1.2 곱한다 이거 바로 설명을 했어요. 뭐 30% 이익 그러면 1.3 곱한다.
그리고 뭐 20%를 뭐 할인해준다. 그러면은 1에서 0.1을 뺀 0.8을 곱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좀 익혀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문제 좀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감각을 키우세요. 그래서 20% 이익을 붙이면 가격이 1.2x가 돼요. 정가가. 자, 근데 정가를 8,400원 미만. 요 값이죠. 미만. 자, 8,400원. 이렇게. 8,400보다 작다 해서 이 부등식을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19번이요. 원가는 몇 원 미만인지 구하죠. 이거 풀면 되겠죠? 그죠? x는 8,400 이렇게 되고요. 자, 이거 이제 분수로 한번 볼까요? 여기 10분의 12가 되겠죠? 1점이면. 이거 넘어가야 돼요. 이거 넘어가면 역수되니까 12분의 10 이렇게 됩니다. 자, 약분해야 되는데 84가 여기 일단 6입에서 될 것 같아요. 12가 바로 되나요? 7 곱하면은 바로 되나요? 12로 나눌게요. 바로 10으로 나누면 7 곱하면은 이거 84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분돼가지고 700 바로 이렇게 되네요. 곱하기 10이니까 7,000. 그래서 x는 7,000보다 작다. 7,000원 미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x는 7,000원 미만.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한 개에 500원 하는 과자 2개와 그랬습니다. 500원 하는 과자 2개와 한 개에 250원 하는 껌을 자 전체 금액이 3,500원 이하가 되게 구입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한 개에 250원 되는 껌인데 이 껌 가격이 안 나왔죠. 가격이 안 나왔고 250원 되는 껌을 몇 개를 사는지가 안 나왔죠. 그렇죠. 껌의 개수. 그렇죠. 그래서 문제 보면은 이 미지수 x로 둘 것을 결정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보가 좀 없는 게 껌의 개수, 그쵸? 껌을 몇 개를 살 건지 껌 개수를 미지수 x로 잡으면 되겠죠. 그러면 껌을 사는데 필요한 비용을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 껌은 한 개 250원이고요. 자, x개 샀죠? x개 사니까 250x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부등식을 전체를 세우면은 500원짜리 두 개죠. 500원, 식을 더하면 500원 곱하기 2 이렇게 되고 더하기 자 250x 이렇게 껌 사는데 들은 돈. 그래서 전체 금액이 3,500원 이하. 이하는 작거나 같은 거에 능이 들어가죠. 3,500원. 그래서 부등식을 세우면 됩니다. 그래서 껌은 최대 몇 개를 살 수 있는가? 이거 풀면 되겠죠? 풀면은 자, 250x가요. 요거 1000이죠. 1000으로 넘어가서 빼주면 2,500원 이렇게 되고 250으로 나누면 x는 1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최대 몇 개요? 최대 몇 개? 1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10개까지 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이요. 어떤 수를 x라고 할게요. 어떤 수 2배하여 3을 더한 수는 자기 자신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자, 어떤 수를 2배해서요. 3을 더했어요. 이렇게 수는 자기 자신이 x죠. 이거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부등식이. 다음 중 어떤 수로 알맞지 않은 것 고르라. 이거 풀라 이거죠. 이러고 x로 넘어가서 빼주면 x 되고요. 3은 1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3. 그래서 x가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 알맞지 않은 거 마이너스 3보다 큰 게 아닌 거예요. 나머지는 다 큰데 마이너스 3이 큰 게 아니죠. 1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5번이요. 어떤 수의 3배에서 4를 뺀 수는 자기 자신이 2분의 3배보다 작다. 어떤 수를 x로 잡겠습니다. 3배에서 4를 뺀 수 이렇게 되겠죠? 이 수는 자기 자신이 2분의 3배 2분의 3x보다 작다. 자, 이거 주어져. 이것이 이거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풀면 되겠죠? 2 곱해 보겠습니다. 2 곱하면은 6x-8 되고요. 여기 2 곱하면 3x. 3x가 L로 넘어가서 빼주면 3x고요. 마이너스 8은 L로 넘어갑니다. 플러스 8. 그래서 x는 3분의 8보다 작다. 자, 이거 맞지 않은 거 고르는 겁니다. 3분의 8보다 작으면 되는데 여기 한 2점 뭐죠? 2.뭐. 2.뭐 아래는 다 되는데 이거 5 안 되겠죠? 답이 5번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어떤 수에 5분의 2배 1을 넣은 수, 다 비슷하네요. 자, 쓸게요. 5분의 2 x 플러스 2. 이 수는 그랬어요. 자기 자신이 3배에 3을 더한 수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어요. 자, 자기 자신이 3배에 3을 더한 수. 이거보다 얘가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거 풀면 되겠죠? 5 곱해야 한 다음에 풀겠습니다. 5 곱하면요.
이 식이 됐을까요? 자, 5 곱하면 2x 플러스 10 되고요. 부동 안 바뀌고요. 5 곱하면 15x 플러스 15. 2x가 1로 넘어가요. 빼주면은 13x가 되고요. 15가 1로 넘어갑니다. 빼주면은 마이너스 5. 그래서 x가 이거 자 x가 1로 쓸게요. 자 암산입니다. 이거 나누고 그다음에 x를 이쪽에 쓰는 거예요. x가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겠죠. 마이너스 13분의 5 이렇게 돼요. 자, 저걸로 어떤 수로 알맞은 것 그러니까 마이너스 13분의 5보다 작거나 같은 거 찾으면 돼요. 13분의 있으니까 이거 1번이 답이 되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7번이요. 어떤 수를 x라고 두고요. 어떤 수를 1.5배하여 1.5x 자 11을 더하였더니 이렇게 했더니 15를 1.5배 한 것보다 작았다. 자 15를 1.5배 한 것보다 얘가 작았다. 어떤 수의 범위를 구하라. 풀면 되겠죠? 자, 소수점이 뭐 1.5x, 1.5가 있는데 10 곱하면은 10 곱하면 숫자 너무 좀 커지겠죠? 그래서 이거 분수로 바꿔볼게요. 1.5면요, 이게 0.5가 2분의 1이니까 이거 2분의 3 돼요. 2분의 3x. 15 곱하기 이것도 2분의 3. 하면 양변에 2를 곱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2 곱하면은 3x 플러스 24 이렇게 되고. 자, 이건 2 곱하면 사라지고 3 곱하기 15니까 45. 24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빼주면은 21이 되고요. 또 3 나누면은 x는 7보다 작다. 이렇게. 이게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8번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합이 30 이상일 때 다음 중 연속하는 세 자연수 중 가장 작은 수로 적당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연속하는 세 자연수를요 미지수로 잡아야 돼요. 보면 제일 작은 걸 x로 잡으면요 x 그 다음은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플러스 2 되겠죠. 이렇게 가장 작은 수를 x로 잡은 겁니다. 자, 이 합이 30 이상일 때 그랬어요. 크거나 같다 30 이렇게. 자, 이거 풀어보면 x가 3개죠. 3x 이렇게 되고요. 1 더하기 2가 3인데 1로 넘어가서 빼주면은 27 이렇게 되고요. x는 3으로 나누면 9. 그래서 9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요. 9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것들 되는데 이제 옳지 않은 것, 그러니까 8 되겠죠. 만족하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9번 연속하는 두 홀수의 합이 48보다 작거나 같다고 한다. 두 홀수 중 큰 수를 x라고 할 때 x의 최대값 구하시오. 자, 큰 수를 x라고 뒀어요. 그럼 연속하는 두 수니까 작은 수는 이만큼 작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합이 48보다 작거나 같다. 자, 두 개 더해보면은 2x-2가 됩니다. 이 값이 48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부등식이 되겠죠? 자, 이거 풀면요. 이거 마이너스 2 넘어가서 더하면 50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로 나누면 x는 2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그래서 x의 최대값은 25가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0번 연속하는 네 자연수의 합이 54보다 클 때 다음 중 연속하는 네 자연수에 속할 수 없는 것은 그랬어요. 자, 연속하는 네 자연수. 그러니까 제일 작은 걸 x라고 두면 그 다음에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이 되겠죠. 이 합이 54보다 크다 이렇게 됐어요. 이거 다 더하면 되겠죠? 4개를. 자, 그럼 x가 4개가 더해지고 4x가 되고요. 1 더하기 2 더하기 3하면 6 되죠. 6을 이렇게 넘어가서 1로 빼줘요. 부동 안 바뀌고 6 빼주면 48. 4로 나누면 x는 12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연속하는 제 4개의 수 중에 제일 작은 게 최소한 13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제일 작은 게 13이면 13부터 13, 14, 15, 16 이놈도 되는 거고 13보다 뭐 큰 것도 다 돼요. 이게 14라고 하면 14, 15, 16, 17도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13이 제일 작은 거 13보다 큰 수들은 다 나타나죠. 그래서 속할 수 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13보다 이거 작은 11 여기에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1번이요. 연속하는 세 짝수의 합은 가운데 수를 4배하여 8을 뺀 값보다 크다. 다음 중 연속한 세 짝수로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연속하는 세 짝수라고 했어요. 그럼 미지수를 잡아야 되는데 만약에 제일 작은 걸 x로 잡으면 연속하니까 짝수니까 더하기 20 커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x 플러스 4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요. 자, 만약에 문제가 또 뭐 가운데수 이렇게 있기 때문에 가운데수를 x로 잡아도 되겠죠. 이번에 가운데수를 한번 x로 잡아볼게요. 이 문제는 이렇게 x로 잡으면 더 작은 수는 x-2가 되고요. 그 다음 수는 x 플러스 2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더하는 게 계산이 더 편해요. 자, 더해보면은 마이너스 2랑 플러스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냥 바로 3x가 됩니다. 세 수의 합은 3x가 돼요. 3x는 가운데수가 이거죠. 자, 얘를 4배하여, 즉 4x. 그 다음에 8을 뺀 값보다 크다. 8을 뺀 값보다 이게 크다. 이렇게. 자, 이렇게 부등식을 풀면 되겠죠. 이거 풀어보면 3x가 넘어가면 이거 x 되고요. 마이너스 8이 1로 넘어가면 8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는 이렇게 써보면 8보다 작다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문제가 연속하는 세 짝수였죠. 8보다 작은 것 중에 짝수는 6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 4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자, 이게 6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4, 6, 8 이렇게 되는 거고요. 4라고 하면 2, 4, 6 이런 식이 되겠죠. 이 보기 중에서 이 가운데 수가 6보다 작거나 같은 짝수들 말입니다. 6. 요거 4도 되겠죠? 요것도 되고, 요 6도 되고, 큰 8 같은 건 안 돼요. 10도 안 되고, 12도 안 되고, 이렇게. 그래서 1번과 2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2번이요. 현재 어머니 나이는 48세고요. 아들의 나이는 14세이다 그랬어요. 현재. 어머니 나이가 아들의 나이에 2배 이하가 되는 것은 최소 몇 년 후인가 그랬습니다. 자, 몇 년 후를 묻고 있죠? x년 후라고 미지수를 잡을게요. 자, x년 후. 이렇게. x라고 잡으면, x가 지나고 나면은, 그래서 문제가 어머니 나이가 그랬죠? 어머니 나이가 48 플러스 x가 되겠죠. 나이가. 아들의 나이, 자, x년 후니까 아들의 나이는 14 플러스 x 되겠죠? 자, 아들의 나이의 2배. 이거 곱하기 2. 2배 이하가 되는 거야. 자, 어머니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2배 이하. 이렇게 됩니다. 작거나 같다. 자, 요 부등식을 풀면 되겠죠? 요거 2x 먼저 써줄까요? 2x, 그 다음에 플러스 28 이렇게 되고요. 2x, x니까 x가 일로 넘어갈게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빼주면 x만 남고요. 28이 좌변으로 넘어가요. 48에서 28 빼주면 20 이렇게. x는 2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최소 20년은 돼야 되겠죠. 4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3번 다음 글은 유리 독서록의 일부분이다. 나는 청소년을 위한 동양 수학사를 읽었어. 서양으로부터 수학이 발전한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에도 수학이 발전되어 있었다. 갑자기 나 또한 문제를 내는 수학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과 함께 다음과 같은 문제를 만들어 보았어. 내가 수학자로 명성을 떨치는 나이는 현재로부터 몇 년 후일까? 이때 동생의 나이의 4배는 내 나이의 3배보다 클 거야. 나는 지금 15살, 동생은 9살이야. 유리가 수학자로 명성을 떨치는 최초의 나이를 구하랍니다. 이 나이 문제는 그냥 시점이 있어요. 시점. 뭐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데 지금 보면은 지금 현재 나이가 있고 이건 미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자, 현재가 있고 미래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누군가요? 유리죠. 유리가 있고 다음에 동생이 있습니다. 이렇게 동생이. 그래서 지금 현재 나이가요. 15살, 9살 그랬어요. 15살, 9살이고. 자, 미래가 지금 몇 년인지 안 나왔기 때문에 미지수로 x년 후라고 할게요. x년 후에 유리는 15 더하기 x가 되고 동생은 9 플러스 x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자, 이때 그랬죠. 미래입니다. 이때 동생의 나이의 4배는 그랬어요. 이게 주어입니다. 동생 나이의 4배. 4의 9 플러스 x는 내 나이의 3배보다 클 거야. 내 나이의 이거의 3배. 3의 15 플러스 x보다 이게 클 거야. 이렇게 되겠죠. 자, 얘를 구하면 이제 x는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풀어보면은 49, 36 플러스 4x가 되고 여기는 45 플러스 3x가 되겠죠? 3x 일로 넘어와서 빼주면 x가 되고 36 일로 넘어갑니다. 빼주면 9가 되겠네요.
9보다는 커야 되니까 최소 x 값은 10, 최소는 10이고 10 이상이 되겠죠, 이렇게? 10 이상. 근데 묻는 게요, 자, 나이예요. 최초의 나이는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10년 후가 되는 거죠. 10년 후가 되는 거고, 나이로 볼 때는 요게 되는 거죠. 미래 나이. 여기다 10을 집어넣으면 최소 나이는 25세. 이렇게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4번, 다음은 선생님과 학생이 대화이다. 학생, 선생님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선생님, 다 알려줄 수는 없고 대충 어느 정도인지만 알려주마. 현재 나와 내 딸의 나이의 합은 53살이고 14년 후에 내 나이는 딸의 나이의 2배 이상이야. 현재 선생님이 나이의 최소 몇 살인가요? 미지수를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읽어보니까 현재 내와 내 딸의 나이의 합은 이거고 14년 후에 내 나이는 했기 때문에 현재 이 선생님 나이 있죠? 나이, 선생님이 나이를 x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 볼까요? 자, 현재 선생님이 있고 딸이 있죠. 선생님 나이를 x로 잡았어요. 그리고 나와 내 딸의 나이의 합은 53 했기 때문에 딸의 나이는 53-x가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14년 후에요. 14년 후. 자, 14년 후면은 선생님은 x 플러스 14가 되고요. 딸은 여기다 14 더하면 되겠죠? 자, 67 마이너스 x가 됩니다. 이렇게 14년 후에 내 나이는 내 나이 요거죠. x 플러스 14는 딸의 나이의 2배 이상이야. 자, 딸의 나이의 2배 이상이니까 일단 이렇게 되겠죠? 요거의 2배. 2에 67 마이너스 x 이렇게 됩니다. 얘를 풀어보면요. 전개시키면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거 마이너스 2x 되겠죠? 마이너스 2x가 1로 넘어가요. 플러스 되니까 여기 3x가 될 거고요. 자, 암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보면요. 자, 27은 14에 26, 10이니까 134. 하고 요게 이렇게 넘어가면 빼기 14가 되겠죠. 14 빼면은 120 되겠네요. 우변이 계산하면 120 되고 3으로 나누면 x는 4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그래서 최소 40살은 돼야 됩니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